예,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을 독점 생중계하는 JTBC가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한번 모셨는데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서 지금은 대한민국 체육행정을 총괄하면서 후배 선수들의 뒤편에서 키다리 아저씨를 자처하고 있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그 제가 보니까 벌써 1년 딱 되셨더라고요. 딱 1년 됐습니다. 예. 네. 1년 해보시니까 어떤 소회가 좀 되시나요? 첫 번째는 재밌고요. 두 번째는 힘들고요. 세 번째는 도전 과제가 너무 많다. 이게 체육행정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단일 종목의 단체장을 해보고 국제행정도 해봤지만 대한민국의 체육을 둘러싼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게 대한체육회잖아요. 또 대한체육회 또 리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측 못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국가로부터 예산을 보조를 받고 또 IOC로부터 헌장을 따라야 되는 어떤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조율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도전 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좀 대한체육회장으로서 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뭐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선수들이 가장 최고의 퍼포먼스를 4년간 준비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국민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한 분 한 분이 다 스포츠인이 되고 스포츠의 매료가 되시고 스포츠로부터 감동과 행복을 느끼실 수 있나 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하나의 목표거든요. 지난번에 기자회견 할 때도 보통 체육회장들이 맨 앞줄에 앉아 있는 모습들을 그간 네. 시청자들 국민들이 많이 봐왔는데 네. 유 회장님은 뒤편에 앉아 계신 게 또 화제가 많이 됐어요. 네. 왜 그렇게 뒤편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딱 회장될 때 다짐한 게 현장 중심, 선수 중심의 행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또 저의 커리어를 보면 선수 출신에 또 선수위원까지 제가 IOC에서 역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선수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고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자회견들을 보면 사실 올림픽의 주인공은 선수지 제가 아니거든요. 저희 뭐 임원들이 아니에요. 임원들은 뒷받침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기자회견 때 보면은 내가 왜 굳이 앞에 앉아야 되지? 그래서 바로 제가 레이아웃을 보고 바로 세팅을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선수들이 가장 이제 언론인분들과 가장 앞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 저희가 뒤에서 당연히 백업 요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는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뭐 2월에 국민들이 좀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어떠한 종목들에서 특히 좀 성과를 기대하고 계세요? 사실 저희가 전통 강세는 쇼트랙이죠. 쇼트랙인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메달 수도 중요하지만 참가한 선수들 그리고 메달은 비록 못 따지만 그 관심 외에 있는 종목들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올림픽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쇼트트랙에서 저희는 메달을 당연히 기대는 하지만 컬링이나 스피드 스케이팅 그리고 스키 그리고 바이애슬론이나 루지 뭐 이런 봅슬레이 종목에서도 좀 선수들이 지난번 대회와 비교했을 때 어떤 이 기량이나 성적이 좀 오르면은 저희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많은 국민들께서 쇼트트랙에 대한 기대가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면 아마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쇼트트랙 하면 동계올림픽 때마다 우리로서는 되게 좀 아쉬운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력 외적인 부분, 네. 판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가슴을 좀 아프게 한 적도 있고 선수들을 좀 울리게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올림픽에서도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으니까요. 네. 어떻게 좀 대처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대응에 대해서는 최고 레벨로 저희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저도 IOC원으로서 한 8년 정도 국제 행정을 같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매뉴얼이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또 다양한 전문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함께 대응을 한다면은
뭐 저희가 그래도 그런 판정이라든지 억울한 부분들이 선수들이 느끼지 않게끔 하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특히 이번에 선수단장으로 가시는 우리 이수경 단장께서도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또 빙상 종목에 또 회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토대는 갖춰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즉각적인 대응을 잘할 거라고 기대합니다만 예전에 보면 조금 우리가 대응이 조금 서툴거나 그래서 조금 피해를 봤던 사례들도 기억이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유 회장님께서 가실 거 아니에요? 네. 많은 경기들을 네. 특히 우리 메달 따는 종목들 그렇죠. 많이 가실 텐데 좀 이제 컨트롤 타워라고 해야 될까요? 현장에서 그런 역할을 좀 기대하는 체육계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뭐 당연히 제가 가서 단순히 응원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백업 요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나 선수 단장이나 부단장 그리고 선수촌장 다 현지에 있어서 거기서 바로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백업을 저희가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역대 어떤 올림픽보다도 좀 즉각적인 대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저도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뭐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아마 좀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은 저희가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올림픽에는 새로운 얼굴, 새 스타들이 또 발굴이 되잖아요. 혹시 회장님이 조금 눈여겨보고 계신 새 얼굴, 어린 후배들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유독 또 10대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하는데 전 되게 기대가 되는 게 저도 만 18세 때 첫 올림픽을 나갔거든요. 그때는 진짜 하얘졌어요. 너무 긴장이 돼서 이 올림픽이 주는 이 분위기 압도가 제가 돼서 제 기량을 다 발휘를 못했어요. 근데 요즘 10대들은 그러진 않을 거다. 본인이 오히려 압도하고 리드하면 리드했지 압도당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10대 선수들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사실 천하의 유승민 회장도 2000년 시드니 때는 좀 하였던 거고. 하얘졌었어요. 예, 진짜 저는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느낄 정도로 정말 그 올림픽이 주는 이 분위기에 압도가 돼서 진짜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때 뭐 개인전에서는 제 기억에 1회전에서 탈락했지만 탈락했잖아요. 근데 또 남자 복식에서는 이철승 감독이랑 꽤 잘했잖아요. 메달 문턱까지 갔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메달을 충분히 딸 수 있는 저희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얘지는 바람에 진짜 기량을 제가 준비한 거에 50%도 발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철승 그때의 선배께서 굉장히 경험도 있고 복식에 굉장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죠. 잘 네. 끌고 가주셨기 때문에 그 4강까지 갔던 건데 마지막에는 제가 뭐 망쳐놨죠. 그 망쳐놓고 선배한테 되게 미안하잖아요, 사실. 네. 좀 어떻게 미안한 마음을 좀 표현하고 했나요? 어땠어요? 미안하고 자시고 없었어요. 그때 그냥 뭐 하얘졌으니까 뭐 저는 너무 자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돌이켜 보면 그때 그런 정말 경험이 2004년, 2008년, 2012년 그 이후의 올림픽에서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이철승 선배랑 계속 호흡을 맞추면서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고 아테네까지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자양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들도 누군가는 몇 번의 경험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천여 출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누군가는 천여 출전에 또 몇 번의 올림픽 경험에 좋은 성적이 날 수 있고 누군가는 저와 같은 경험으로 본인이 준비한 기량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또 발휘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그 올림픽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잘하든 못하든 그 선수가 얼마나 절실하게 준비했는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년 뒤에 그러고 나서 금메달 또 따셨잖아요. 네. 뭐 대한민국 탁구에 여러 명승부가 있습니다만 뭐 주저없이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왕하오와의 경기였던 네. 것 같아요. 만약에 2000년에서 실패한 유승민이 없었다면 그런 2004년에 유승민이 있었을까요? 그 4년이라는 시간이 저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2000년의 실패와 그리고 2004년을 준비하는 과정에 정말 누구보다 간절했고 절실했고 그 절실함과 간절함, 그 오기가 연습할 때 다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저도 모르게 도끼가 생기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왕하오 선수는 반면에 처음 출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 전에 저를 경험한 왕하오는 제가 첫 세트를 막 공격적으로 밀어붙였을 때 굉장히 당황을 했을 거예요. 네, 그 전과 올림픽은 또 틀리니까. 근데 이 올림픽은 제가 4번의 선수로서 경험이 있잖아요.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다 임해요. 그래서 정말 올림픽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정말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게 올림픽이다. 왜?
모든 전 세계 선수들이 월드컵이나 그냥 기타 단일 종목 이벤트를 준비해서 그 임하는 거와 올림픽을 준비한 건 또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깜짝 놀랄 만한 소식들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진짜 올림픽이 이런 거구나라고 또 느낄 수도 있고, 올림픽이라는 게 그 정도의 저는 가치가 선수들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뭐 12년 런던에 현장에 있어서 네. 그때 상황들이 많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보면 심석희 선수 예를 들어서 네. 정말 이제 회장님처럼 여러 번 올림픽 문턱에 도전해서 그 문턱을 넘어서 올림픽까지 나가게 되고, 그런 선수를 보면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좀 너무 대견하고, 뭐 심석희 선수도 그렇고 최민정 선수도 그렇고 이렇게 도전을 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에요. 대단한 선수들이고, 이번에 가서 봤는데 표정이 되게 밝아졌더라고요. 그 긍정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같이 스케이트를 타고 훈련을 할 때 훈련장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설레임, 기대감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어떨 때보다도 멋진 팀워크를 기대도 되겠다. 그리고 그 금메달이 있고 멀티플 올림픽을 경험한 선수들이 정말 아름답게 정말 본인의 어떤 밀라노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사실 탁구 같은 저의 경험은, 저는 그때 금메달 땄어도 여전히 세계 최강은 중국이었거든요. 제가 도전을 받는 입장에 계속해서 도전을 끝날 때 은퇴할 때까지 도전하는 입장이었어요. 워낙 뭐 견고하니까. 근데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민정 선수라든지 뭐 심석희 선수라든지 이미 금메달 경험이 있지만 다시 또 올림픽 무대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그때 인터뷰 때 이 표정을 보니까 되게 여유가 있더라고요. 여유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최고의 마케팅은 성적이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금메달 3개 말씀하셨는데, 금메달 3개까지? 이런 시선도 사실 있어요. 어떤 자신감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건가요? 항상 저는 목표는 항상 높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런 분석들은 또 추후에 또 해서 보완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되게 부담돼요, 솔직히. 나 선수할 때보다 더 부담되는 것 같아요. 엘리트, 올림픽 금메달 출신 회장,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은 선수 중심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러면은 성적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정말 긴장되고 부담돼요. 성적이 안 나왔을 때 또는 뭐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을 때 오롯이 책임을 저가 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를 또 부족한 점이 있는지도 또 돌아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또 선수를 봤을 때 선수의 눈빛이나 표정에 여유와 자신감이 묻어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고, 또 지난번보다 못하면은 뭐 이렇게 낮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목표라는 건 항상 가면서 이 상승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한 3개 정도는 우리가 목표를 할 수 있겠다. 올림픽 때만 되면 이렇게 메달로 순위 매기잖아요. 보통 아시아권 국가들은 금메달 위주로 순위를 매기고, 미국의 뭐 MBC 방송국 같은 경우는 메달 금운동 합계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순위를 매기는 거는 이게 이 체육회장이 이전에 올림피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거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당연히 순위 경쟁을 해야죠. 네, 저희는 국가대표잖아요. 국가대표가 놀러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경쟁하려고 나가는 거죠. 근데 경쟁은 어떻게? 공정하게 스포츠맨십을 지켜가면서, 매너를 지켜가면서. 저는 선수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요즘에 파리 때도 많은 장면들이 나왔잖아요. 지더라도 상대 선수 호응해주고, 이기더라도 손잡아주고, 그런 것들이 이미 선수들은 갖춰야 될 국가대표로서의 덕목을 다 갖추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선수가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는 거는 선수의 저는 당연한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사회가 이제는 성적에 연연하지 말라고 해도, 아무리 제가 선수라 성적에 연연하지 마 그래도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나갈 선수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메달권에 좀 멀어지더라도 지난번에 보다 기록을 올리고 싶어 하는 게 선수들의 심리고 선수들의 목표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메달 순위라는 거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그리고 선수들이 메달에 도전하는 거는 당연한 어떤 선수들의 자세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너무 성적에만 연연한다. 왜 성적에 매몰되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어떤 생각으로 비난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본인들도 선수들이 성적 안 나면은 왜 성적 안 나냐고 비판할 거거든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메달 순위에 막 스트레스를 선수들이 받으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선수들이 그 메달에 도전하는 그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는 지켜주고 그거에 대해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엘리트가 메달에 도전하는 그거는 정말 가치가 있는 거다. 예. 근데 메달에 실패했을 때 예전같이 울고 막 죄송한 게 아니잖아요. 그 선수들은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준비했고 간절하게 도전했지만 본인이 이번 올림픽이나 이번 대회에서는 조금 부족했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마저도 저희는 존중하고 박수를 보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때는 스포츠 과학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스포츠 과학은 마지막에 그 한 점, 마지막에 1초, 마지막에 1km 역도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 하나를 더 증폭시켜주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스포츠 과학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포츠 과학이 모든 거를 대변해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AI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생활 속에 녹아져 있잖아요. AI가 만약에 단 한 분야를 지배 못한다. 전 스포츠라고 봐요. AI가 스포츠를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경기 결과를 예측은 할 수 있고 또 스포츠 코칭 시스템이나 심판 관련된 판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AI가 직접적으로 스포츠 경기를 할 수는 없어요. AI가 땀을 흘릴 수는 없잖아요. 뭐 공부다, 뭐 답이다,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정보다 이런 거 AI가 다 해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스포츠는 지배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회장님께는 또 스포츠 외교의 장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좀 활동들 계획하고 계세요? 스포츠 외교적인 부분들. 일단은 사실 이게 올림픽을 가면 경기장 외교라는 게 있어요. 경기장에 가면 IOC원들이나 국제 스포츠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라운지에서 만나고 같이 경기를 하면서 보고 축하도 해주고 너 어제 몇 개 땄냐, 뭐 오늘은 뭐 어떤 종목 하냐 그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걸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많은 국제 스포츠 인사들과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교류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K 스포츠라고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업무 보고 때도 대한민국의 K의 원조는 스포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코리아하우스라는 걸 운영을 해서 거기에 다양한 인사들 초대해서 쇼케이스 같이 많은 문화와 어떠한 그런 행사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K의 위대함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아닌가. 그래서 경기장 안에서도 치열하게 선수들이 경쟁을 하지만 경기장 밖에서도 저희 같은 사람들은 우리 거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컴페티션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뛰어다니는 대한체육회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또 선수들 외에 지원 인력들이 있어요. 저희 가서 도시락을 해주시는 우리 영양사님들, 조리사님들부터 현장에서 진짜 24시간 24/7이라고 하잖아요. 24시간 상황실을 켜고 하는 우리 대한체육회 직원들까지 제가 IOC 위원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올림픽은 선수들만의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 선수가 화려한 퍼포먼스를 뽐내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많은 인력들이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선수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도 어렸을 때는 내가 나만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너희들 진짜 감사해야 된다. 너희들 뛰는 이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네들보다 잠 안 자고 같이 고민해. 근데 그 사람들은 단 한 번 스포트라이트도 못 받는다. 같이 한번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림픽을 하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나는 선수도 있겠지만 기대한 만큼 또 아쉬운 결과가 나오는 선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회장님께서도 실제로 그런 경험도 있으시고 그런 선수들에게 어떤 얘기들 좀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선수들한테 이미 그 도전을 하고 거기에 나갔다는 것만으로도
올림픽의 주인공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물론 메달을 따고 거기에 대한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약 7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70여 명의 스토리 면면을 잘 들여다보시면 그 메달 이외에 정말 감동적이고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렇게 뭔가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선수들이 다 출전했는데 누군가는 출전했는지도 모르는 선수들이 꽤 많아요. 역대로 이렇게 보면 그 선수들까지도 잘 다뤄졌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 스포츠를 대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